바로 그분, 요즘 핫한 그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동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정말 맞벌이 아내가 출장 뷔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40인분의 상을 차려야 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치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아, 잔치 자체를 반대하시나요? 예. 아,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시나요? 지금 다들 바쁘게 사는데 네. 뭐 그 잔치상 차리느라고 시간 뺏기지 마라. 그럼 나 맞벌이하고 자식들이 그러는데. 칠순잔치 안 해주셔도 되나요? 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팔순은 어때요? 팔순 잔치. 팔순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저 신영사님 잠시만요. 팔순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팔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례를 놓고 신 교수님을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한 이유가요. 네. 혹시 집안 잔치를 막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다가 뭔가 신고 사례가 접수된 경우나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고 사례가 접수된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 집안에 꼭 그 우리말로 꼴통이라고 그러죠. 꼴통이 한 명씩 있죠, 집안에. 맞아요. 예, 꼭 뒤집어 놓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도 집안이니까 이해를 하고 그 거기 자체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데 옆집에서 이제 시끄러울 경우에 신고하면은 이제 경찰관이 나가는데 네. 좋은 행사니까 거의 달래주고 오는데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그거는 가끔 신고가 떨어져서 형사에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예, 있나요? 있습니다. 예, 어떤 예. 게 있나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워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건가요? 아, 예. 좀 며느리하고 드물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폭행을 많지는 않고 드무른데 근데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최초 가해자가 누구예요, 주로? 아니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죠. 또 틀려. 먼저 때린 사람이 그러니까. 가해자입니까? 어이가 쌍방피에 쌍피로 입건합니다. 왜냐면 며느리가 머리채 잡았는데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 없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카락 잡았는데 가만히 있을 이성을 잃으면 같이 잡죠. 그래서 형사계에 오면은 네. 그때 후회들을 많이 하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 울어요. 왜 한 번 우냐면은 아프니까 한 번 우는데 근데 며느리는 3번 울어요. 왜요? 처음엔 아파서 울고 두 번째는 이제 친정엄마 생각나서 울고 세 번째는 이제 후환이 두렵지. 이제 일은 저질러 놨겠다. 이제 남편 문제, 집안에서 이제 그렇지. 이 손가락질 이게 이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는 3번 울어요. 만약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에 그런 상호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며느리 똑같이 그런 폭행을 했더라도 며느리는 존속 폭행이 돼요. 가중 처벌되죠. 두 배로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는 며느리한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래서 이렇게 입건 처리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형사를 넘어선 그 살인 사건이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죠. 저 신영사님 저 죄송한데 거기 그 뒤에를요 뭐 살인 뭐 이런 거로 말고 좀 이렇게 좀 훈훈하게 이렇게 좀 뒤에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냥 이렇게 싸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아니 형사계에서 푸근한 일이 뭐가 있어? 아, 그러면 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그걸 팔순으로 가죠. 네. 팔순 잔치를 며느리에게 50인분 정도 직접 네가 좀 상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신 교수님의 마음, 반응 어떨까요? 전 반대입니다, 무조건. 전 무조건 반대. 아니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면요. 아니 내가 데려가서 먹이면 그걸. 아니 근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부인한테 꼼짝도 못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꼼짝해. 꼼짝은 하겠죠, 꼼짝은. 그래요. 신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 내주신 결론 저하고 너무 그냥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너무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론이. 전체적으로 다 전 똑같았어요. 저하고 너무나 똑같았었어요. 남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싱글인 남성 세 분은 출장 뷔페, 나머지는 이제 직접 상 차려라라는 입장이셨는데 과연 백인의 판정단에 상 차려라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자, 과연 이 우리 백인의 판정단의 선택은 어떨지 출장 뷔페 불러도 된다라는 분은 파란색, 아니다, 직접 상을 차려야 한다는 분은 빨간색을 들어주세요. 자, 백인의 여성 판정단 들어주세요. 대리모를 지금 구한다거나 아빠만 결정할 수 있는 유모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전속적인 권리예요.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둘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고 그건 싶어 하잖아요. 그런 뭐 이혼 사유는 돼요. 가장 많은 사유가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친자녀가 아닌데 친엄마, 친아빠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백인의 여성 판정단 들어주세요. 뭐야? 출장 뷔페를 불러도 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으세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야, 과연 8대 2의 비율이에요. 오, 어쨌든 우리 신세계 여성 백인 판정단의 결론은 그래,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 출장 뷔페 불러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의견이 8대 2의 비율로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뭔가를 해야 하고 또 뭔가를 지시해야 하는 관계를 좀 넘어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서로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고부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사실은 한 번에 이혼을 하고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우리 남편에게 4살 된 자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랑 저랑 생각하면은 둘만의 아이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우리 아이를 갖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자기 아들 천덕꾸러기 만들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혼한 지 2년 된 주부세요. 저기 이분이 나이는 36살이시고요. 이분의 남편의 아이가 4살인데 그 아이가 친엄마로 알고 있고 이분을. 그리고 이 남편은 아이의 문제를 전처하고 상의한답니다. 네. 자, 오늘의 고민은요. 자기 아이만 키우자고 하는 남편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아내분의 고민입니다. 이거 아마 진짜 재혼부부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이번에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들이 기대가 되는데 자, 과연 신세계의 이 남성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남성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장진영, 김효석 씨는 남편의 아이만 키운다. 나머지 분들은 두 사이의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 장진영 변호사님께 이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재혼할 때는 초혼과는 달리 재혼하기 전에 이렇게 계약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 아이에 관한 거, 재산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한쪽에서 근데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을 때에는 안 낳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싸움의 불씨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남편 쪽에서 아이가 있는 채로 재혼을 하셨는데 저희 친척분이 아이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첫 아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자기 아빠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 새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그게 케어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가 정신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그 원래 친아버지가 양육을 포기하는, 그래서 친척집에 맡겨져서 양육을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례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안 낳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쪽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모 밑에서 이렇게 지내셨거든요. 잘해주셨어도 아무래도 이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쫙 갈리더라고요. 예, 완전히 형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막내가 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쫙 갈리고 또 재산 문제가 역시 불거지더라고요. 그 여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없으면 뭔가 이 가정에 난 뭐지? 그렇지. 예, 이 가정에 뭐지? 나만 쑥 빠지면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아이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그런 목적이라면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더 이렇게 지속하고 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라면 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저는 예,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극히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가장 주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결혼을 통해서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여자로서 태어나서 내가 나의 아이를 한번 갖고 낳고 키워보고 싶다는데 그걸 뭘로 막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뭐요? 나라고. 나 혼자 어떻게 해? 근데 그걸 막으면 안 좋은 돼요. 말씀하셨는데 혼자 어떻게 나요? 그 말씀이 맞아요. 여자의 권리인 거 맞아요. 근데 남자의 권리이기도 해요. 남자한테는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있는데. 아이는 부부간에 합의를 해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와 아이를 가진 남자가 결혼할 때 그 남자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대리모를 지금 구한다거나 유모를 드리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남자가 아이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결혼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했다 그러면 합의하지 않으면 낳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또 주위에 또 한 친구가 어떤 케이스냐면 아이를 낳은 남자 피덩이를 데리고 왔어요. 재혼을 다 했어요. 이쪽도 이제 결혼하면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둘은 정말 친남매인 줄 알아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남편이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또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얘네 둘은 너무나도 친남매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잘 키웠어요. 두 아이를 다. 근데 남편이 내 아이니까 내가 데려갈 거야. 근데 얘네들은 왜? 사실 너희들은 친남매가 아니야. 아이들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난 너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 애 데려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 남자가 안 주는 거죠. 걔는 또 딴 데 가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시골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말 뒷감당하면서 책임지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혼을 하면 사실 손가락질 받고 인생에서 약간 실패를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혼을 하는데 그런 게 안 좋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정말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고 참는다라는 건 전 정말 힘들 것 그거는 같아요. 아니고요. 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저도 이게 통계를 보니까 사실은 자기 아이보다도 하여튼 뭐 이렇게 아이를 더 신경을 쓴대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때리려도 못 때리는 거죠. 혹시 내가 계모라 그래서 애가 오해를 받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애를 한다는 거죠. 이 남자분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왜냐면 특히 남자들은요. 제가 조영구 씨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얘기하세요. 본인의 자식과 본인은 일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부인은 뭔가 남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영구 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영구 씨 얘기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조영구 씨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반복하니까 주입이 돼요. 지금 이렇게 들려요. 조영구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수입이랑 뭐 이런 것도 아들이랑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조영구 씨가요? 예, 조영구 씨가요? 예, 저는 아니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뭔가 저는 남 같고 뭔가 이렇게 아들과 본인은 일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이가 이제 본인과 일체라는 생각에 부인이 와서 본인의 일체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그런 좀 피해의식상. 내가 회계사예요? 예? 몇 살인데? 6살인데. 6살 처리하고 돈 얘기하는데. 네, 서로 얘기를 하고 저는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신재은 씨가 아마 들거든요. 그런 느낌 받는 거는 네. 그 하도 그 신재은 씨 형수님이 그 카드를 많이 쓰셔서 영구 형이 수입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남자분이 지금 재밌는 게 네. 옛날에는 이혼하고 나서 엄마 아예 못 보게 한다든지요. 친모를 못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가정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는 이 전처라고 하더라도 이 부인과 나와 공동으로 낳은 거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서로 보여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에 나름대로 앞서 나가는 사고방식을 가진 척 하시면서 둘째 아이는 낳지 말자라는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큰아이, 자기에게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지 이 여자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재혼한 집이네요. 재혼하셨어요? 제가 재혼했습니다. 재혼하셨어요? 제가 좀 우리 이제 애 아빠가 만났을 때 전 재산이 없었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상관이 없었고 둘만의 사랑으로만 뭉쳐졌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너무나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재산 때문에 아마 남자들이 이기적으로 지금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는 내 재산을 내 자식한테 주고 싶지 저 여자 새로 두 번째 들어온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100% 있습니다. 전 분명 설마요. 아니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들은 이 남자. 아니 근데 그런 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주위에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절대 애를 못 낳게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있어서 아니 정말요. 애 못 낳게 한다는 거.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아세요? 남자들 입장에서. 유언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유언장이라는 게? 유언장이 있잖아요.